네, 반갑습니다. 불경 칼리 수련회 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리뷰인데, 영상 리뷰 분석인데, 제가 아직 영상 안에 영상을 넣는 거를 아직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못 찾아서.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인가요? 네, 제가 미국을 잘 몰라서. 어떻게 거긴데, 이제 약국에서 좀도둑이 약을 훔친 거예요. 근데 이제 시민 한 명이 그걸 영상으로 촬영을 했어. 제가 볼 때는 이 시민이 유튜버 같은데, 왠지. 왜냐면 이제 자기가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훔치는 장면을 촬영한 다음에 이제 훔치고 나갈 때 출입구에서 자기가 이제 그거를 찍게끔 카메라에 설치한 것 같아, 각도상. 어쨌든. 그래서 이 용감한 시민이 이제 약국에서 약을 훔치고 나가는 절도범을 뒤에서 덮쳐서 제압을 한 거예요. 근데 제압을 했는데 이게 제압도 좀 어설퍼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어설퍼요. 범죄자가 지금 등 뒤로 이렇게 땅에 배를 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늘 쪽을 보고 있는데 이제 시민이 그 팔을 못 쓰게 이렇게 눌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영상으로 얼핏 보기에는 범죄자가 약간 좀 그냥 범죄자가 아마추어 그냥 우발적으로 벌린 것 같기도 하고 좀도둑 같기도 해요. 이래요. 그래서 이제 시민이 이제 자기가 시민으로서 체포하겠다 이러고는 이제 용감하게 뭔가 탁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분이 뭔가 좀 배운 분 같긴 한데, 레슬링이든 뭐든 딱 제압을 했어요. 제압을 하고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옆에 슬 다가오더만 뒤로 돌아서서 이제 이 시민을 또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좀도둑이 공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공범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목을 조르듯이 감싸서 이제 떨쳐내버리니까 밑에 이제 처음에 깔렸던 절도범이 이제 탈출을 한 거죠. 근데 이 시민이 바로 돌아서서 이 공범을 레슬링 기술처럼 이렇게 들어서 패대기를 쳐요. 패대기를 치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용감한 시민은 정말 운이 좋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예,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제가 이제 그 셀프 디펜스 가르칠 때, 셀프 디펜스라기보다는 위기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 이제 만들고 교육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반격을 하는 거, 내가 이제 범죄자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는 탈출하는 게 제일 우선이 돼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반격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로 내가 이거를 반격을 하지 않으면 탈출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의 인간의 존엄성이 진짜 박살날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진짜 성폭행 당하기 직전의 여성들, 남성도 성폭행 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남성도 막 엄청난 모멸감 있는 어떤 폭행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범죄 피해를 당하면 인격 살해가 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힐 수 있는 정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도 반격을 해야 돼요. 맞죠? 그때는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반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무조건 피하거나 돈을 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줘서 해결될 수 있다면 돈을 줘야 돼요. 그게 더 좋아요, 오히려. 그 다음에 뭐 그냥 뭐 양아치들이 모여가지고 야 무릎 꿇어, 또는 뭐 눈 안 깔아 이렇게 막 위협한다. 그러면 눈 깔고 지나가서 해결이 되면 눈 깔아야 돼요. 여러분이 운동을 아무리 많이 했든 간에. 그리고 뭐 무릎 꿇고 사과하면 봐줄게, 이러고 무릎 꿇고 사과해서 봐줘서 그냥 넘어간다면 그래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 제가 뭐 복싱도 오래 했고 주짓수도 뭐 블루벨트, 브라운 벨트, 뭐 블랙 벨트고, 뭐 검도도 제가 뭐 몇십 년 하는 4단이고 5단인데 뭐 다 이렇게 제압을 해야죠. 뭐 그렇게 비굴하게, 그럼 뭐 때문에 무술 수련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볼 때 무술 수련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무술 수련의 본질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위기 상황을 만들지 않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좀 그냥 당장의 자존심 상해도 좀 무릎 꿇고 사과해서 넘어갈 수 있다면, 또는 시선을 돌려서 지나가서 그냥 그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 영상은 왜 위험했냐면,
저게 일단은 첫 번째 범죄자, 제압당한 범죄자가 맨손인 게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예. 만약에 저 사람이 작은 칼이라도 들고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등으로 이제 배가 땅에 깔린 게 아니라 배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서 찔러버리면 다리든 뭐든 찔러버리면 지금 용감한 시민이라고 하는 이분은 다칠 위험이 컸고, 그 다음에 항상 공범이 있다는 가정을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이상은 저렇게 졸도나 계획된 범죄 하에서는 항상 공범이 있다는 가정을 해야 돼요.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이제 예전에 검도 지도사범으로 한창 이제 검도장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엄청 복잡했어요. 완전 꽉 끼었어요. 시루 콩나물 시루처럼. 근데 어떤 사람이 이만한 저기 사심이 있잖아요. 그걸 들고 가방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이제 절도 그 소매치기죠. 근데 소매치기는 혼자서 안 움직여요. 최소 3인 이상 움직여요. 망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딸 때 옆에서 가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3인 1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칼 든 사람만 제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그렇게 사람이 완전히 꽉 차 있는 버스에서 사시미를 들고 가방을 딸 때 이제 이 사람을 어설프게 제압하려고 손을 잡거나 이래버리면 가드가 옆에서 나와서 달려들어서 이제 칼로 쑤시거나 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시미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와중에 그 복잡한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밀착되어 있었거든요. 찔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만 했어요. 막 손을 가리치면서 하니까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사시미를 보는 거예요. 이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 앞에 있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소매치기다 이랬거든. 그랬더니 버스 기사가 경찰서로 안 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문을 탁 열어버린 거예요. 버스 기사가 정말 잘한 거예요. 그거 경찰서로 간다고 그 상태에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소매치기 일당이 버스 기사를 위협했을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을 위협하거나. 그래서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버스를 세우게 해서 내렸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문 소매치기 집단은 되게 살벌하단 말이에요. 우발적으로 그냥 물건 훔치는 좀도둑하고 개념이 달라요. 버스 기사가 엄청 잘한 거예요. 그래서 버스 기사가 그 자리에 세워서 문을 열어버리니까 소매치기가 탁 내리고 일당이 2명이 또 따라가 내린 거예요. 그때 옆에 누군가 혈기왕성한 젊은 친구가 내가 주짓수를 해서 유도를 해서 하고는 칼 든 사람 손을 팍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 다른 공범인 가드가 또 뭐 옆에서 이제 그 손을 잡은 시민을 때릴 수도 있고, 그 와중에 몸부림하면서 그 사시미니까 옆에 무고한 사람들 찔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고려해서 그냥 하고는 과음 지르면서 이제 손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좀 멀리 약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그 얘기를 해주니까 제 이제 그 저기 처형이 아니 그렇게 무술 수련을 오래 해놓고는 거기서 바바박 해서 제압을 했어야지. 그리고 버스 기사도 그 저기 뭐냐 경찰서로 갔어야지 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실제로 이제 가방이 따이기 직전에 발견을 한 거라서 이제 피해도 없었어요. 피해도 없었고 이제 자르는 와중에 제가 과음을 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인들이 어설프게 영웅놀이에 침취하면 안 돼요. 경찰한테 맡겨야 돼요. 경찰한테 신고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경찰한테 신고하고 경찰한테 요청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경찰이 오기 전에 내가 진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제가 예전에 코칭했던 분이 이제 여경인데, 이제 여경 준비하는 기간에 벌어졌던 일인데, 이제 한적한 이제 자기 이제 도시인데 이게 그 논이 같이 있는 그 경기도 쪽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집에서 나와서 이제 산책하는 산책로 같은 농경지가 있대요. 이렇게 논밭처럼 조그맣게. 근데 그게 옆에 또 초등학교가 있대. 초등학생들도 그 길로 많이 다닌대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시간 외에는 되게 한적한 길인 거야.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 산책로긴 한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경찰 면접 준비하면서 머리 식힐 겸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홀딱 벗은 남자가
미친 듯이 칼을 막 휘두르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자기한테. 근데 이제 이분이 다행히 만약에 일반 여성이었다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주저앉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 준비생이니까 딥다 뛴 거예요. 이제 어차피 경찰 체력 준비해서 체력은 자신 있었고, 과음 지르면서, 자기도 과음 지르면서 이제 사람들 보라고. 근데 너무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그래서 막 뛰면서, 뛰는 그 와중에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경찰한테 연락을 했고, 그러면서 막 뛰는 와중에 어딘지 막 얘기하면서, 근데 그는 이제 정신병자였던 거지. 미친 듯이 달려오면서 홀딱 벗고는 칼을 막 휘두르고 죽일 것처럼 달려들고, 이제 그렇게 가는 와중에 마침 방송국 차량이 그 길 옆에 대져 있었던 거예요. 한참 달리는데. 그래서 그 방송국 차량 안으로 피신했어요. 피신했고, 이제 이 미친 사람은 방송국 차를 칼로 찢고 막 밖에서 난리가 났고, 기자들도 엄청 놀랬고, 근데 이제 마침 경찰이 출동해서 제압을 한 거예요. 일반인들은 조금만 침착하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침착성만 있으면 돼요. 그 상황에서, 그 이제 저보고 이제 하는 말이, 원장님이 항상 이제 뭐 유도든 뭐든 계속 수련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했던 거, 그래도 그때 이렇게 이제 막 피하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때 방송국 차량이 안 나타났다면 이제 경찰이 오기 직전까지 따라잡혔을 거라고. 건장한 남자였고. 그럼 이제 내가 맞서 싸워야 되잖아. 그럼 내가 뭔가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뭔가는. 뭐 복싱이든 유도든 뭐든 간에 그게 칼 든 사람한테 효과가 있든 없든지 간에 내가 일단은 그 상황에서는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반격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 최후의 수단으로 일단 넘겼기 때문에 달려가는 도중에 이제 방송국 차량이 마침 나타나고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예요. 제가 보면 어설프게 배운 친구들이 밖에서 어설프게 그거를 증명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검도 같으면 검도 한 3년 4년 차 되면 검도 2단이거든요. 검도 2단 때 막 기세가 올라요. 왜냐하면 이제 검도는 스파링 위주로 하니까 기초 기술 한 달 배우고는 계속 치고받고 몽둥이로 서로 스파링만 하거든요. 하루 종일. 그거를 한 3, 4년 하면 자신감이 붙어요. 죽도 들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죽도나 뭐 몽둥이 하나 들면 나 웬만한 깡패들은 다 제압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요. 이게. 그 단계에. 되게 혈기가 왕성할 때거든요. 제가 정신 차리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맨날 강조해요. 왜냐하면 그게 설사 내가 정당방위를 할지라도 내가 무기를 들고 정당방위를 했을 때 그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가는 또 다른 요건이 이제 법률적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이제 체크해 봐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과잉방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흥분한 범죄자에 대해서 어떤 무술적 기법을 사용해서 기술을 대응할 수 있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요. 네.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 영상처럼 공범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뭐 유도나 레슬링 배워서 한 명 딱 제압했어. 진짜 막 영웅이 된 것 같아. 예. 근데 갑자기 공범이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칼로 쑤시거나, 예? 아니 목을 부러뜨리거나 이러면 못 칠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저 상황은 만약에 절도 장면을 못 깨겠다면 침착하게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해야 돼요.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제압할 수 있으면 제압하면 좋은데, 제압이 불가능하다면 절도범들이 타고 간 차량 번호를 차라리 적는 게 나아요. 예. 이게 자기가 어설프게 저렇게 제압하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 근데 만약에 이제 저 절도범이 아니라 이제 막 정신병자고 뭐 아동 성애자라면 뭐 아동 성폭행범이고 뭐 인간 말종이야. 이게 인간 말종이 이제 막 어린아이를 이제 막 강제로 납치하려고 한다. 그때는 진짜 절박한 상황이고, 그때는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공동체 치안 개념으로 나서서 이제 그 아이를 구출해 줘야 되잖아요. 경찰이 오기 전까지 진짜 급박한 상황이니까. 그때 어쩔 수 없이 뭔가 반격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정도 상황에서는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칼리 가르칠 때도 그렇고, 이제 무술 가르칠 때도 그렇고, 무기술 가르칠 때 제가 제일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스파링 훈련 프로그램 넣고 가르치다 보면 자신감이 막 없대요. 근데 그거는 이 안에서만 되지, 밖에 나가면 필드에서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설프게 이걸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반격해야 된다면 그건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다 미뤄야 된다.
예. 진짜 무술 수련을 오래 하거나 이제 제대로 된 무술가들은 그 상황 자체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예 시비도 걸지 않을 뿐더러 시비가 걸릴 것 같으면 무조건 사과를 한다. 사과하고 넘어간다. 예. 그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예. 자존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오히려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내가 사과를 하고 그 상황을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 됐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술 수련을 좀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뭔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이제 그는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미뤄야 되고 경찰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안전하게 경찰한테 빨리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관 분들이 빨리 잡을 수 있게끔 내가 뭐 단서 같은 거를 잡을 수 있다면 단서. 예.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을 때에도 최후 이렇게 무력으로 내가 반격하는 건 최후로 미루고 일단은 그 상황을 침착하게 파악해서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민감한 예를 들면 이제 안에 영화나 어떤 무술 기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무술 지도자들끼리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리뷰 영상은 앞으로 이제 그 멤버십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냥 오픈해서 다 올리니까 또 불필요한 분쟁이나 뭐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민감한 리뷰는 기술 리뷰는 제가 이제 멤버십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